오늘은 탑픽 시간입니다.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수급상 뚜렷한 특징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2,000계약 가까이 순매수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다소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월요일을 맞아서 다양한 이슈들 점검을 하면서 수급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어떤 일정들이 있고 이에 따른 수급 포인트는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예, 수급 포인트는 또 월초는 조금 지나갔지만 하반기 시작이고 또 주초니까 수급 포인트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한번 가보겠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건데 아침 방송에도 얘기 나오더라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그러는데 자, 즐길 거리를 찾아야 되겠죠.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는다면은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첫째는 가장 피할 수 없는 게 출구 전략. 자, 이건 도저히 못 피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에 따른 달러 강세죠. 자, 달러 강세.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세 번째 피할 수 없는 것, 디커플링. 이게 가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말 미국의 고용 보고서에서도 느꼈지만은 출구 전략은 시간 문제로 보이고요. 또 그에 따른 달러 강세도 역시 추세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증신 향후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하지만은 이머징은 아마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 자, 이런 평가가 많은데 바로 이런 부분들, 이것이 바로 향후 우리가 몸으로 겪게 될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죠. 도망가든지 피할 수 없다면 이 장을 떠나든지 아니면은 그 안에서 즐기는 것. 자, 그 두 개가 될 텐데 이번 주 일정을 좀 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글로벌 주요 일정 보면은 딱 두 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 지표는 지난주에 A급 지표 발표가 거의 다 됐죠. 해서 중간중간에 지표가 있긴 하지만은 크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중국 쪽 지표 우리가 가끔 좀 신경 써야 되겠고 그 외에 또 중요한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다지 메가톤급의 어떤 그런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두 가지죠. 자, 미 알코아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월요일부터 실적 시즌, 어닝 시즌이 시작된다는 점이죠. 이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또 그날 마침 버냉키 의장의 컨퍼런스 연설이 있습니다. 자, 우선 실적 시즌에 들어갔다는 거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첫째는 일희일비하지 말자. 변동성 장세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적 시즌에 항상 그랬죠. 하루 올랐다가 빠졌다가 이런 장이 많거든요. 해서 너무 흔들리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에 민감하시는 게 좋겠다. 두 가지만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FOMC 의사록과 버냉키 의장 컨퍼런스 연설 이게 또 가장 중요하겠죠. 전주 미증신 같은 경우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이항 시작될 출구 전략 피할 수 없다 그러면은 경제 지표라도 잘 나와라 그런 분위기였죠. 그래서 경제 지표가 잘 나오니까 일단 호재로 받아들였는데 또 문제는 또 버냉키 연설이 있기 때문에 그 출구 전략에 대한 시기를 조율해 볼 수 있는 게 또 이번 주가 아닐까 9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고 결론적으로 또 말씀 이번 주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가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또 엔화 약세 다시 부각되고 있죠. 또 출구 전략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출구 전략 자 이런 요인들을 여러 가지 감안해 볼 때 또 만기일도 있고요. 등등을 감안할 때 아직은 그 변동성은 여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자면요. 그리고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또 운수 장비라든지 화학, 금융 쪽은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업종별로 보자면 수급 특징 상황 어떤 것도 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오늘 수급 업종별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외국인 기관 모두 삼성전자가 아니라면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오늘 보시면 거의 요즘도 계속 관망이죠. 업종 보면은 전기전자에 대한 매도가 나오고요. 음식료 조금 매도 나오는데 전기전자 쪽에 많이 몰려 있죠. 반면에 외국인들 운수 장비, 화학, 금융 서비스 쪽에 매수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아니라면 무엇이 될까? 나머지는 자동차, 조선, 화학, 금융 쪽 아니겠습니까? 매수 종목을 보니까 기아차, 현대차가 들어가 있고요. 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조선주가 지금 매수를 잡히고 있고 또 IT 삼성전자를 빼면 또 SK하이닉스, 포스코도 최근에 올라오는데 글쎄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삼성전자가 아니라면 라고 외국인은 고민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자, 기관들도 비슷합니다. 오늘 업종별로 보면은 철강 쪽에 매도가 나오고 있고 많지는 않습니다. 전기전자, 금융, 운수 장비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데 펀드 쪽으로 자금이 20일째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특징적이고요. 자, 매수 종목을 보니까 약간 비슷한 느낌.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또 현대 뭐 철강 쪽에 매도 나오지만은 현대 하이스코어와 현대 제철 같은 경우는 매수가 더 들어오고 있죠. 또 KT 같은 종목.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이후의 어떤 시장을 지금 뭔가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투자 전략 간략하게 전해주시죠. 예, 예측보다는 대응의 계절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바닥 따지기 국면 뭐 한 2, 3개월 정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대형주는 역시나 박스권 장입니다. 뭐 좀비 같은 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형주는 박스권 대응 정도를 하셔야 되겠고 특히나 중요한 것은 이럴 때 보통 스타 종목이 나오죠. 해서 개별 종목이 뜰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그 개별 종목을 찾아내는데 줄을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